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한동훈이라는 인물 정치인입니까? 저는 정치인으로 아직 안 보이더라고. 국회의원 경력도 한 번 없고 사실 이 스펙으로 보게 되면은 정치인으로 인정해 주기가 아직 좀 무리입니다. 당대표를 하긴 했지만 너무도 짧은 기간이었고요. 그 이미지 정치인에 이제 들어가죠. 한동훈. 왜냐하면 이 그동안 쭉 지켜봤지만 여러분도 그 내공이 없잖아요.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현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논평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주 짧은 워딩만 튀어나오는 거죠. 전부. 말장난이죠. 전부 말장난. 근데 한때 그게 먹혔죠. 신선하다 이래서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벽에 부딪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최근에 지지율 동향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홍준표, 오세훈과 함께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그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김문수가 1위로 그냥 우뚝 서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도 홍준표, 오세훈이 명태균 이슈로 발목 잡혔기 때문에 그 정도지. 명태균 그게 없었더라면요. 한동훈은 그냥 저 밑에 3%, 4%짜리 2, 3%밖에 안 나올 거예요. 지지율이. 근데 그게 있다 보니까 홍준표 지지율이 좀 깎이고 오세훈 지지율이 좀 깎이고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3인이.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주류 진영, 소위 이제 범보수라고 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의 그 전통 지지층 그 본진에서는 한동훈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걸 아직도 그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너무 둔감한 거죠. 국민의힘이 한동훈 쪽으로 대세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설사 김문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요. 그건 불가능하더라고 봐요.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 지지율은. 그걸 분명히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하든가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다지든가 국민의힘에서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 쭉 보면요. 이런 뉴스가 있었죠. 한동훈 사인 다시 받은 학생 또 찢었다. 오해 푼 적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16조각으로 찢은 사인 종이 공개. 이게 아마 한동훈도 봤겠죠.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한동훈은 유난히 인기가 없는 그 계층이 있는데 10대, 20대, 30대들이 한동훈을 아주 싫어합니다. 놀랍도록 싫어합니다. 거기 이제 남성, 여성들이 있는데 여성들은 원래 저쪽 좌파 쪽이에요.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건질 게 별로 없어 원래가. 7대 3 구도거든요. 거기는 대부분. 근데 남성들이 중요한데 10대, 20대, 30대 남성의 지지율이 한동훈이 형편없습니다. 홍준표보다도 떨어지고 오세훈보다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현재 중도층이라면 이들을 말하는데 10대, 20대, 30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중도에 인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한동훈은.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뿐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유난히 이 계층에 인기가 없어요. 2030들이 싫어합니다 한동훈을. 그 싫어하는 요인은 뭐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야. 한동훈의 그런 스타일이 60대 여성들이 보는 70대 여성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젊은 친구들에게는 한동훈이 아직 제대로 각인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허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관련 이슈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검색해 보면 부정적인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사이트도 있죠. 일부. 그렇지만 소수에 머물고 있다. 소수에. 이런 게 지금 다반사입니다. 한동훈에게 있었어요. 뭐 중수층이라고 중도 수도권 청년을 공략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2030이거든. 중도가 있는 곳 수도권에 있을 텐데 중도 수도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개념이 2030인데 2030에 인기 없는 특히 2030 2대남 3대남에 인기 없는 정치인은 국민의힘에서 중도 확장력이 없다라고 봐야죠. 홍준표보다도 안 되고 오세훈보다도 안 된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제 그런 게 지금 한동훈의 현실이다. 심지어는요 여기 경북대학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먹고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먹고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어쩌고 저쩌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한동훈하고 관련된 프레카드로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한동훈 개헌 시대를 바꿔라.
경북대 토크쇼 현장이라고요. 채널 A에서 이것을 라이브 중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요. 거기서 일어난 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난리가 났죠. 경북대생들이라고 하면 20대들이죠. 한동훈이 가장 중요시하는 20대 2030인데 근데 2030에서 인기가 아주 없다라는 것 이미 천하가 다 압니다. 진짜 싫어하더라고 2030들은 한동훈을. 극소수만 한동훈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북대 하면은 어쨌거나 TK 영남의 심장부 보수 정치 이제 판도로 보면 그야말로 심장부 안에 20대들 그들이 보는 한동훈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그야말로 완전히 막 거기서 아비규환 상황이었습니다. 찬반 인파가 충돌 이러면서요. 그야말로 이제 한동훈 발바를 외쳤습니다. 당장 꺼져 나가라 뭐 아웃 뭐 이런 걸 외치면서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외치니까 한동훈도 당황했겠죠. 자신들이 중수청이라고 하면서 평소에 중도 수도권 청년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라고 떠들었던 게 한동훈인데 이 청년들로부터 거부당하니까요. 급당황 상황이 왔었겠죠. 이게 이제 경북대 강연이 갖고 왔던 것이고요. 배신자 밟아 이런 것을 외치는 목소리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동훈을 이대로 두고서는 보수 정치 혹은 현재 국민의 힘으로 대표되는 이 정치 세력이 온전한 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이런 젊은 보수 20대들도 꼭 보수가 아니더라도요. 이들이 보기에는 탄핵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면 탄핵 쪽에 쓴 사람들이 이 시대적 어떤 범죄자다. 엄청난 어떤 반국가 세력과 손을 잡았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스탑 더 스틸에 대해서도 그냥 이들은 그냥 무관심을 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외면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이고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의지도 약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한동훈이 그런데 뭘 믿고 이렇게 설칠까라고 생각하면요. 결국은 이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정치인들이 소위 따른다라기보다는 한동훈 계로 이제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현역이 한 2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러죠.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그런 상황이 왔죠. 자, 이것 때문에 한동훈이가 지금 차기 주자군에 들어와서 조기 대선 노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이재명이가 조기 대선, 이쪽에서는 한동훈이 요즘은 요 두 사람이 조기 대선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제하고 있어요. 홍준표도 요즘은 조금 내려놨습니다. 말 수위가 조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세훈도 조금 이렇게 누그러졌고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 뭐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직무 복귀할 가능성도 좀 보이니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데 한동훈만큼은 그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뭐 강연을 통해서 뭐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저게 통하겠습니까? 저게 지금 TK 이제 심장부 외국 2030들에 의해서도 저렇게 거부당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나요?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수사해서 감옥에 넣는 과정에서 뭐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연관이 되지만 한동훈의 또 역할이 또 컸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한동훈은요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데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이 재계의 기둥 이재용 여기 또 정몽구 그리고 롯데 회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감옥에 넣는데 큰 역할을 했죠 한동훈이. 그리고 양성태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양성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전체가 혐의가 무지 많았잖아요. 몇십 개 됐잖아요. 그 전체가 다 무죄 선고 나왔었죠. 그게 저 한동훈의 작품 아닙니까 전부. 그래서 한동훈은 이 보수에서 정치하려고 하려면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반드시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하더라고.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도 사과 안 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사과 없고 뭐 사과가 없어. 이명박 대통령 뭐 제대로 아직 만난 적도 없죠. 그래서 이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거예요. 윤 대통령은 과거에 대해서 여러 번 진솔하게 대통령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3번인가 사과를 그것도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요. 왜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겉으로 보이는 그 이미지와는 달리
아집이 굉장히 강하다. 독선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겉보기와는 다른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못하거나 그것을 마치 패배나 자기가 백기투항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격의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한동훈은 여기서 보수해서 굴러 먹자면은 사과를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해야 될 사람이야. 100번이라도.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이게 뭐 회원상생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좋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요. 가는 곳마다 이런 현상이 터지죠. 참 뻔뻔하기 그지없네. 사실상의 조기 대선 몸풀기, 우파 분열의 저주 대물림, 유승민의 박근혜 배신, 한동훈의 윤석열 배신 등등 하면서 가는 곳마다 한동훈 아웃 사퇴 꺼져 뭐 이런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바깥 활동을 못할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좀 폼 좀 잡아보려 했는데 지지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티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가보면요 항상 거의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60대 여성들이 제일 많아요. 거의 한 70%. 나머지도 대부분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한 8, 90%다 그래. 너무도 거기 모여 있는 거지. 50대 일부, 60대 여성이 주고 70대 여성도 일부 있고 요 정도죠 지금. 근데 이런 걸로 뭔 정치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아직 미덥지 않다. 아직 통과 의뢰가 많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부터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도 없이 덜컥 한 나라의 대통령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동훈을 지지하거나 지금도 그쪽을 밀고 있는 정치인들도 일부 있죠. 제가 그 사람들 논리를 잘 알거든. 중도에서 먹힌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동훈은 중도 인기가 아주 없어요. 오히려 홍준표가 나왔습니다. 중도 인기는. 오세훈이 더 나았다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한동훈은 중도에 인기가 없느냐를 스스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원죄도 있는데 내가 과거에. 그래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중도에 호소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얄팍한 이미지밖에 없는데 그 이미지도 자꾸 보니까 실상 그 뭐 별거 아닌 거야. 가만 보니까 뭐 별로네. 인물도 뭐 영화 배우처럼 미남인 줄 알았던데 자꾸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라는 게 죽어버린 거예요. 새롭고 신선한 그 이미지가 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거기다가 뭐 머리부터 가발 논란부터 해서 뽕뿌라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신발 갖고 뭐 키를 엄청나게 늘렸다 이런 이슈가 젊은 층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트럼프가요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뭐 이제 TV 프로그램 가서 그 사회자가 하도 트럼프가 가발이다, 트럼프가 대머리다 이런 어떤 그 여론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쇼츠에 그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머리를 한번 헝클어 볼 수 있느냐라고 그 사회자가 MC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대담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걸 머리를 막 헝클어 봤는데 대머리가 아니야. 뭐 머리가 엉망이 됐죠. 그렇지만 대머리는 아닌 게 확실히 알려졌었죠. 그 정도로 정치인은 투명해야 됩니다. 가발이면 가발임을 밝혀줘야 돼요. 속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걸 말하지 않고 꾹 닫고 있으면 그 10대, 20대, 30대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밈, 짤, 뭐 그런 패러디 영상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마 수만 수천 개가 좀 돌아다닐 것이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에서 인기 올라가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나아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머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차라리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솔직히 말해서. 가는 것마다 이렇습니다. 한동훈의 제2의 김무성. 제2의 김무성도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 김무성급도 아니야. 그보다 그 밑에 몇 단계 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보면요. 제일 열심히 국민의힘 사이드에서 제일 열심히 뛰고 있는 게 저쪽은 이재명 뭐 완전 독주 체제고요. 한동훈 혼자 지금 대선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나마도 한동훈이 믿고 있는 것은요.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들, 뉴데일리, 데일리안 같은 이런 어떤 나름대로 힘 있는 언론들이 뒤에서 좀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대체로. 기할 정도로 비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한동훈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재명하고 한번 싸워볼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10대, 20대, 30대에서 한동훈이 바닥이라니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이런 몇 마디 워딩 갖고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에게 자신이 없다. 질 자신. 그러니까 벌써 조기 대선을 놓고 지금 이렇게 설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스님도 만나고 조계종 총무부장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한마디 들었네요. 정치는 내공 생긴 후에 해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내공이 없다라는 게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서툴어요. 정치는요. 단순히 머리 좋다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감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미지만 좋아도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었어요. 차라리 인터넷이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발전해 있기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비밀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알려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 다른 정치인과 좀 다른 어떤 기운, 이미지,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됩니다. 뭔가를. 거기서 접점이 생기지 않는 거야. 중도와 지금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도는 객관적으로 봐도 좌측으로 야당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버렸어요. 사실. 그런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뜻밖의 이야기는 하네. 핵 추진 잠수함 등 핵 잠재력 확보 필요하다. 허장성세 아니야. 이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주장하는 우파들 목소리죠. 항공모함보다도 핵잠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오세훈도 그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고 홍준표도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김문수 같은 경우는 핵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죽 올리는 발언 갖고는 여기 본질을 어떻게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지지율도요. 그닥 뭐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5.4%입니다. 이재명 45.1, 김문수 17.3입니다. 한동훈 5.4 이런 식이죠. 그나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하고 저기 홍준표가 지금 명태균에게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만큼이라도 나오지. 그 두 사람이 그 명태균이 없이 그냥 됐으면 지지율이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야. 한 3% 막 이렇게 나오겠지. 이준석급, 유승민급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한동훈을 자꾸 띄우려고 하는 거죠. 국힘에 한동훈을 능가할 인물 없어. 검사 출신이 약점. 그래 이거는 뭐 김종인의 희망사항이지. 희망회로, 희망고문. 뜨라 한동훈 하는데 안 뜨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 김종인도 정치를 모르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본진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지 한동훈에 대해서 뿔 따고 나가 있는지 이거 지금 모르는 거야. 그 본진이라고 했을 때요. 중도와 본진을 딱 놓고 보더라도 보통 중도가 분명히 어떤 그 사이클을 갖고 어떤 울타리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를 지지하는 본진은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크게 보면 한 40%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 본진만 잘 끌어모아도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본진이 똘똘 뭉쳐버리면 중도도 따라옵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중도는 한동훈을 좋아할 것이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한동훈이 자꾸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나가면 유력할 것이다. 그래서 조중동도 한동훈 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나이 든 사람은 이미 정치적 성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거의 다. 아주 약간 조금만 왔다 갔다 한다고. 60대, 70대, 80대들이 변하면 얼마나 변합니까? 그대로야 그냥. 40대, 50대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좌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무쪽으로 안 와요 거의. 조금만 움직인다고. 결국 많이 움직이는 것은 10대, 20대, 30대거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한동훈이야. 이재명 아니 그 이준석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싫다라는 그런 비호감도 있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한동훈 빨고 있는 거야. 그냥 딴 거 없어. 뭐 달리 어떻게 뭐 원래 이 김종인이가 밀었던 사람은 오세훈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동훈하고 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만나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뭐 허황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대 반탄 시국선언 학생들 한동훈 규탄 성명 발표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게 뭘 배신자라는 그 프레임 하나뿐 아니고요. 한동훈은 지난 계엄 때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요게 없었더라면 그나마도 약간의 가능성은 있었어. 원래 정치판에서는 배신도 일어납니다. 배신한 사람이 이기고 성공하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도 결정적인 배신을 넘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행위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요만큼의 고민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지, 계엄의 이유가 뭔지,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대한 카르텔인지, 그리고 저 종종 세력들, 반국가 세력이 어느 정도로 지금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했더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재명하고 서로 이렇게 눈 맞추면서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이 사진, 이리 비슷한 사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것만 돌아다녀도 한동훈은 이 본진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무겁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사진이 안 찍히도록 했어야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때 당시 계엄 터졌다, 끝났다, 윤석열 끝났다, 이제 내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한쪽이 완전히 한쪽을 죽이려고 하면 그 죽이려고 가만 뭐 이렇게 뭐 당해주고 있겠습니까? 죽는다 하고 그냥 백기투항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시 지지율이 10몇 프로 아주 낮았죠. 지금 보십시오. 50% 가까이 올라와 있잖아요. 50% 넘는 것도 있고. 그게 정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대통령을 향해서 승복하라고 외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유일한 인물이다. 지금 승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오세훈도 홍준표도 승복하라 말 안 하거든. 그런데도 한동훈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재명하고 1대1 대결에 지금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뒤에는 조선중앙통화, TV조선 채널A, JTBC도 있다. 어쩌면은 뭐 다른 어떤 유력한 정치 세력도 자기를 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 여기서 그냥 본진이 다 틀려버리면은 뭐 백약이 무효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난리를 칠 겁니다. 이런 것들. 젊은 층이 왜 이렇게 한동훈을 싫어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요, 일찌감치 정신 차리고 밑바닥부터 이제 이렇게 밟아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밑바닥은 국회의원 선거 정도가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